141페이지 평면 벡터의 내적과 수직과 평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내려주시면, 자, 수직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A 벡터랑 B 벡터랑 수직인 경우는 그거의 내적은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인데, 수직이라서 이 세타가 어떻게 돼요? 90도가 돼요. 90도가 되면 코사인 90도는 0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돼요. 그래서 이 크기와 상관없이 0이 되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고요. 평행인 조건은요, 이게 똑같이 A 벡터의 크기랑 B 벡터의 크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그 세타가 0도인 경우가 있고요. 180도인 경우가 있어요. 0도인 경우는 플러스가 되고요. 180도인 경우는 마이너스가 돼요. 이게 180입니다. 그래서 뿔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행일 때는 K배 한다 그랬죠. 그래서 A는 B의 K배, B는 A의 K배. A의 변수가 없을 때 보통 이렇게 쓰고, 여기서는 B의 변수가 없을 때 보통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이거 잠깐 필기해 놓으시고요. 밑에 그 예제 있잖아요. 요거 예제 잠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필기 먼저 하시고 풀어보세요. 됐죠? 자, 그러면 142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필수 예제 15분입니다. A 벡터가 3,1, B 벡터가 1,1인데 요 조건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그래서 A-XB, A 플러스 B 벡터를 여기서 구해요. 좌표니까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이제 X가 벡터가 아니고 K배죠, K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고, 두 개 수직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적을 한 게 제로라고 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분이라서 이 X는 X끼리, Y는 Y끼리 한 다음에 걔가 제로다. 그래서 X를 구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행하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두 개를 내적한 게 뿔마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게 두 개를 내적한 게 뿔마가 되는 경우가 있고,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의 크기,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크기 이렇게 쓰는데요.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코사인 세타가 0도인 경우,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가 180도인 경우가 돼요. 그래서 내적을 하고 크기를 구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이 방법은 잘 안 써요. 계산이 좀 복잡해서요. 이 방법은 잘 안 쓰고, 잠깐 내리시면 평행의 조건을 써요. K배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변수가 없는 쪽에 K배를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변수가 없는 쪽에 K배를 붙인다 그래서 여기다 K 붙이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B 벡터에 K배를 붙여요. 그래서 K배 한 거를 연립해서 아래처럼 계산하는 방식으로 취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법은 잘 안 쓴다. 잠깐 화면 멈추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네, 그리고 140, 연습 문제네요. 14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요 방향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벡터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A 벡터를 지나고 0 벡터가 아닌 벡터 U에 평행한, 벡터 U에 평행한이에요. 그리고 A 벡터를 지나고, 그리고 직선 LU의 이미 P점에 대해서 두 점 A와 P의 위치 벡터를 스몰 a, 스몰 p라고 했었을 때 직선 L의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 하는 것들은요, 여기 이제 y좌편이 있고 기울기 있잖아요. 그리고 변수가 x예요. y좌편이 한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A 벡터에 해당이 되고요. 모양이 비슷하죠? 그리고 변수 x가 있잖아요. 여기는 t가 변수예요. 그리고 u 벡터에 평행한 직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향 벡터예요. 그래서 요 2에 해당되는 게 기울기인데 그게 해당되는 게 방향 벡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는 하셨죠? 그래서 A 벡터를 지나고 U 벡터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요, 이 그림에서
이 U 벡터 있잖아요. 이거 평행하고 요 벡터를 지나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P가 되게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P가 여러 개가 돼. 그러면 AP는요, U 벡터랑 평행하니까요, AP는 TU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위치 벡터로 해서 뒤에 거 마이너스 앞에 거 OP-OA는 TU 벡터 이렇게 하고요. 이게 이제 위치 벡터니까 스몰 p랑 스몰 a를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그 a로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 방정식 유도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 유도 과정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이도 문제가 나올 때 유도 과정을 배운 것 갖고 보통 풀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 반드시 기억하시고 요거 유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필기하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고 유도를 해보십시오. 됐죠?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좌표가 들어간 거예요. 한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으로요. 한 점이 아까는 그냥 A 벡터라 그랬죠. 이거는 X1, Y1 평면에서니까요. U 벡터가 U1, U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P 벡터는 A 벡터의 TU 요식을 갖다 쓰고요. P를 XY로 바꾸고 A 벡터를 X1, Y1 플러스 T의 U1, U2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X끼리 계산하면 X는 X1 플러스 TU1, Y는 Y1 플러스 TU2 이렇게 되고요. X1을 넘기고요. Y1을 넘기고 U1으로 나눠주면 T는 U1분의 X-X1, T는 U2분의 Y-Y1이 돼요. 요 T를 갖다가 놓고 풀면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유도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저 한 점을 지나는 방향 벡터가 U인 직선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요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돼야 돼요. 조건이 여기 개수가 1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요것도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유도를 통해서 고난이도 문제를 푸는 거고 이 그림도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 한번 유도해 보십시오. 됐습니다. 그러면 14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위에 문제 하나 있네요. 1,-3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u가 4, 5래요. 그래서 분모에 4, 5 쓰고 x-1, y 플러스 3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자, 3번은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래요. 두 점을 지나는.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 방향 벡터가 u가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점만 나오고 u 벡터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u 벡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x2-x1, y2-y는 u1, u2예요. 그래서 u1, u2 자리에 요거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쓰겠다. x2-x1, x-x2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y2-y1 그리고 y-y2 이것도 맞아요. 얘가 1, 1이면 얘도 2, 2 이렇게 바꿨어도 똑같아요. 그리고 얘를 2, 1, 2, 1이잖아요. 1, 2로 쓰잖아요. 그럼 이쪽도 1, 2로 쓰면 답은 똑같아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요. 밑에 예제를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점을 지난데요. 그래서 5-2, -3에서 이렇게 만들고 x-2, y-2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바꿨는데요. 부호가 음수라서 저는 이거를 권장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xy 개수가 1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식으로 해야지 나중에 실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4번 설명하겠습니다. 법선 베타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법선 베타는 수직인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A를 지나고 0베타가 아닌 벡터 n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벡터 n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랑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인데 A 벡터를 지나요. 그때 P 자치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AP랑요, 이 n 벡터랑요, 내적을 한 게 제로예요. 됐죠? 내적을 한 게 제로고, 요거는 뭐예요? 위치 벡터로 바꾸면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죠.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그리고 M 벡터랑 내적한 게 제로가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P 벡터고요. 이게 스몰 A 벡터가 되죠. 얘가. 그래서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유도를 하셔도 되고 외우셔도 되고요. 외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좌표로 이렇게 나왔어요. 좌표로 나오면 이게 뭐요?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잖아요.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요거랑 U 벡터가 A, B래요. 그럼 내적을 한 게 뭐요? 성분끼리 계산하죠. X는 X끼리, Y는 Y끼리 하고 더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걸 딱 보자마자 X1, Y1을 지나고 A, B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 요것도 외우시고 요것도 외우셔야 돼요. 이건 뒤에 나옵니다. 자, 화면 멈추세요. 요 그림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됐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이 5번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8페이지 보충학습 설명할게요. 자, A 벡터가 X1, Y1을 지나고 방향 베타가 U인데 U1, U2인데요. 둘 중에 하나가 0인 경우를 얘기한다요. 그래서 U1이 0인 경우는 Y축에 평행하고요. 이게 뭐냐면 U1이 0이고 U2가 0이 아니라는 건 U2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U2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건 Y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Y축에 평행한 걸 얘기하고요. U2가 제로고 X가 0이 아니라는 건 X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X축에 평행한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우리가 자, X1, Y1을 지나고 방향 베타가 얘잖아요. 근데 U1이 제로래요. 그럼 얘가 제로가 되죠. 근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쪽으로 곱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얘가 0이니 X1 오른쪽에 넣으면 X는 X1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도를 하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U2가 제로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0이고 이쪽으로 곱해요. 그리고 여기 0이니까 Y1을 넘기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거나 제가 아까 얘기했던 U2가 여러 개니 Y가 여러 개냐 이렇게 된다. 그래서 X는 X1이다. X는 X1을 지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셔도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을 권장해요. 근데 여러분도 조심해야 되는 게 서술형에서 분모가 0이 되게 쓰면 안 돼요. 감점당해요. 그래서 요 예를 잠깐 들면 2,5를 지나니 이렇게 쓰죠. 근데 0을 곱해서 이쪽으로 만들고요. X는 2다 이렇게 하는데요. 요거를 쓰면 감점될 수가 있어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네. 됐죠? 옆에 149페이지 개념 익히기 요거 다 풀고 진도를 나가십시오. 다 풀어보세요. 자, 필수 예제 16번 설명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직선이 이렇게 있고 얘가 평행하대요. 그러면 제가 XY 계수가 1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3이고 y-2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제 요거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랑 상관없는데요. 방향 베타가 4,-3이고 2,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래요. 얘랑 평행하다고 했으니 여기서는 뭐예요? 4,-3만 추출하면 돼요. 그래서 4,-3을 추출을 하고요. 그리고 2,-3을 대입한다니까 x-2 y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되고 요걸 굳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고 저는 그냥 이대로 표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평행하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그래서 AB를 구하면 얘가 방향 베타예요. AB를 구했죠? 방향 베타고 요거를 지난대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3-x-2, y-0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나는 BA를 하겠다. AB가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BA가 방향 베타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거는 반대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3,1이 되잖아요. 맞죠? 이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직선이 마이너스 3이고 x-2이고 1이고 y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어요. 직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AB잖아요. 그래서 벡터를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 구해도 이게 수많은 점들이라서 얘를 이렇게 표현하냐 반대로 A가 B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냐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나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요거 화면 멈추고 네모치시고 필기하시고요. 여기도 잠깐 화면 멈추고 네모치고 필기하십시오. 한번 풀어보십시오. 151페이지 필수의 제17번 설명하겠습니다. 점이 마이너스 3,2를 지나고 직선에 이게 수직이래요. 그래서 요 직선의 수직이라고 했으니 요거를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그래서 요 2,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림을 잠깐 그리면 여기 직선이 있는데 여기가 A예요. 이거의 수직인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요 직선 입장에서 우리가 구하려는 이건 U예요. 이 직선은 뭐예요? 수직이죠? 이건 이제 법선 베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그러면 이 직선에서 이 방향 베타를 추출을 해요. 그래서 y를 플러스 1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 방향 베타 2, 마이너스를 추출을 하고 얘가 이제 n 벡터인 거죠. 요 새로운 직선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AP는 여기 한 점이 P라고 하면요. AP는 n 벡터랑 여기가 이제 n 벡터예요. n 벡터랑 수직이다. 그래서 AP는 뒤에 거 마이너스 앞에 거니까 x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2 이렇게 하고 요 벡터, 요 방향 벡터 직선의 방향도 2, 마이너스 2를 내적을 해서 계산한 게 0이다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맞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거를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구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148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요거를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 A점을 지나고 법선 베타가 이거면 A, B 이렇게 쓰고 x-x1, y-y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요거를 전개를 하면요. A의 x, B의 y가 되고 A의 x1, B의 y1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런 꼴이 돼요. 이런 꼴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 직선에서 AB는 법선 베타, 그 직선의 법선 베타이다. 그거를 알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148페이지에 가서 요거를 잠깐 필기해 놓으세요. 됐죠? 그리고 요거 잠깐 보시면 이 법선 베타가 이거래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2, 1 쓰고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3이라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이 직선에서 2, 1은 법선 베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요. 필수 예제 17번으로 돌아오시면 얘가 이제 수직이라고 하니 우리가 구하려는 게 이게 U예요. U가 글씨가 이상하네요. 우리가 구하려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 요 U예요. 1.3선으로 그릴게요. 요건데 여기에 우리가 구하려는 요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법선 베타를 추출하고 계산을 해서 2, 마이너스 2 나오고 요거를 지난다니까 바로 이렇게 봐도 돼. 공식 써서. 사실은 이렇게 유도하는 거는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할 거고요. 바로 이렇게 와야 돼요. 됐죠? 자, 그리고 2번을 설명을 할게요. 필기할 시간은 나중에 드릴게요. 2번은 이거를 지나고 이거에 평행하대요. 이거에 평행하다는 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의 법선 베타는 뭐예요?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2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x-3y 플러스 6이라는 직선인데요. 그게 평행하고 5, 마이너스를 지난대요. 그럼 이 직선의 법선 베타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u 벡터가 1,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죠? 요 앞에 있는 계수예요. 맞죠?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 직선이 요거고요. 그거의 수직인 벡터가요. 요 앞에 x의 개수, y의 개수예요. 그래서 여기 법선 베타죠. 지금 요거 입장에서는 여기 p잖아요. 여기가 a고 여기 p잖아요.
AP의 수직이고 이 벡터도 동일하게 이 직선의 법선 벡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1, 마이너스 3이고 x 마이너스 5, y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꼭 이해하시고 이 직선에서 법선 벡터가 AB고 법선 벡터가 AB면 이렇게 된다.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